임플란트 주위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의 치과 이한나 원장입니다. 한동안 촬영을 못해서 업로드를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를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임플란트 치료를 하신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치료하고 나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겼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임플란트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임플란트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임플란트를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치아와 마찬가지로 치주염과 비슷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임플란트 주위염은 주로 어떤 원인에서 생기는지 오늘 그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을 알면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임플란트 주위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구강위생 불량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칫솔질을 제대로 못해서 입안이 더러워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아 주위에 생기는 치주염도 그 원인이 세균이지 않습니까? 세균이 몸 안에 들어오면은 몸에 침입한 세균을 해결하기 위해서 혈액 속에 있는 많은 염증 세포들이 그 지역에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위가 부풀어 오르고 하는 것이죠. 세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져서 부풀어 오르는 거고 거기가 빨갛게 되고 그런 것들이 염증의 기본 원리입니다. 염증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얼굴에 생기는 여드름도 염증이거든요. 모든 염증의 원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입안에 생기는 치주염도 붓고 피나고 해당 부위의 조직이 흐물흐물거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구강위생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통 임플란트 치료가 끝나면은 치과에서 위생 관리를 가르쳐 줍니다. 혹시나 깜빡하고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통 치아 관리랑 거의 유사합니다. 임플란트 주변에 치태, 그러니까 즉 세균막, 세균 덩어리들이 생기지 않도록 칫솔질을 잘 해주시고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 또는 임플란트와 치아 사이에 있는 미세한 구멍들을 잘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간 칫솔이나 첨단 칫솔이나 치실이나 슈퍼플러스, 그러니까 치실에 털이 달려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칫솔질과 함께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세균막이 생기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치약은 일부러 1차 치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구강 보조용품을 사용하고 2차 치약으로 개운하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를 닦아도 뭔가 이를 금방 닦았는데도 텁텁하고 개운하지 않은 적은 없으신가요? 있으실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발하고 만들어낸 게 제 치약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칫솔질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보통 자고 일어나면 입이 텁텁하니까 칫솔질 하시죠. 자고 일어나서 칫솔질 하시고 그다음에 식사 후에 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기 전에 칫솔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칫솔질 많이 하시는 분은 자고 일어나서 한번 하고 식사하시고 나서 한번 하고 그러니까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 다 드시면 3번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자기 전에 한번 하고 그러면은 부지런하신 분은 하루에 칫솔질 5번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횟수가 중요하기보다는 솔직히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닦으시면 사실 그게 더 좋습니다. 빨리빨리 닦고 그냥 많이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을 닦아도 구석구석 빠지는 부위가 없이 고루고루 모든 부위를 잘 닦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쁘시면은 식사 후나 아침 일찍 닦는 칫솔질은 기존 방법대로 좀 쉽게 닦으신다면은 자기 전에 한 번은 진짜 구석구석 골고루 병원에서 가르쳐 준 대로 닦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무시는 동안에 가장 많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칫솔질 잘 하시고 3개월에서 6개월 그 간격으로 임플란트를 정기검진을 받아주시면 염증 관리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조금 본인이 염증 관리를 잘 할 수 없다 하는 환자들은 3개월 간격이 좋겠고요. 자기가 관리를 잘하는 편이다 하는 경우는 6개월 간격으로 가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로 임플란트 주위염이 많이 생기는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임플란트 보철 디자인입니다. 보철 디자인은 보통 기공소에서 해오지만 기공소에서 디자인을 할 때 치과의사 선생님께서 이 환자만의 특별한 상황들을 잘 노트를 해주셔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끔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의 그
임플란트 주변에 딱딱한 부착치은이 많은 환자, 적은 환자 굉장히 다르게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부착치은이 많은 환자들은 심미적으로 자연 치아와 거의 유사하게 치아 모양을 만들어도 환자가 잘 관리할 수 있지만, 부착지은이 매우 부족한 환자들은 그 주변의 조직이 굉장히 약하고 팔랑팔랑 거리기 때문에 디자인을 무리하게 할 경우 문제가 쉽게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방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가게 되죠. 부착치은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뼈에 딱 붙어 있는 그런 잇몸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 뽑고 남거나 또 염증이 심했던 환자들은 뼈에 딱 붙어 있는 잇몸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1mm도 안 남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임플란트 주변에 지대줄을 꽉 잡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벌어졌다 어우러졌다 하면서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착치은에 따라서 임플란트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또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가 너무 가까운 경우, 그런 경우는 치간 칫솔을 넣기가 어렵게 됩니다. 식립할 때부터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에 적절한 간격을 유지해서 치간 칫솔이 잘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구강위생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될 때는 그 구멍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임플란트를 견딜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흔히 생기는 문제가, 임플란트 치아를 만드실 때 너무 뚱뚱하게 만들어서 잇몸을 꾹 누르는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결국은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잇몸을 억지로 눌러서 거기가 늘 부글부글 끓어서 염증이 생기고 그게 장기화되면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착치은의 양을 잘 보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사이에 치간 칫솔이 충분히 들어가게, 쉽게 청소되게 그렇게 디자인하고 잇몸을 너무 누르지 않게 이렇게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과도한 교합력입니다. 오돌뼈 같은 거, 마른 오징어, 그런 종류의 딱딱한 음식을 과도하게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평소 때 그냥 식사하시는 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꽉꽉 씹는 분들이 계신데, 이 근육이 크고 얼굴이 크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식사를 하시게 되면 임플란트가 못 견디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습관을 갑자기 바꿀 수가 없죠. 왜 자기만 문제가 생기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임플란트 치료를 하신 환자들은 내가 자연 치아와는 다르게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구나, 너무 과도한 교합력은 피해야 되겠다, 이런 걸 좀 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합력이 너무 세다고 생각되는 환자들은 임플란트 개수를 조금 더 증가시키고 그 임플란트들을 묶는 방법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주무실 때 이갈이 같은 게 있다면 보호장치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의 이유를 들자면, 흡연이라든지 면역이 저하된다든지 임플란트 식립 방향이나 위치가 너무 좋지 않았던지, 이런 것들이 나머지 임플란트 주위염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나면 끝이 아니라 정기검진을 잘 받으시라, 그리고 조금 이상하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염증 치료를 하시라.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랑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었다 싶으면 빨리 가시고, 또 정기검진 잘 받으셔가지고 한번 임플란트 심어서 평생 쓸 수 있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임플란트 이미 식립하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